자, 가볼게. 자, 혹시 32페이지 질문 있을까요? 자, 33페이지요. 없으면 38페이지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6-3번이요. 자, 39쪽에 6-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신입생들이나 우리 조금 결석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다 영상 녹화해놨으니까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할게. 6-3번 보면 자, 이거 하나부터 먼저 물어보고 싶어. 그래도 선생님한테 수업 배운 애는 대답해야지. 고은아, 이거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일반형이라고 해야 돼.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지? 표준형은 보자마자 기울기 몇이야, 몇 컴마 몇 지나가 보여야 하는데 얘는 보자마자는 아니고 조금 계산이 필요하면 일반형이라 그랬어. 자, 그럼 이 직선과 ax 플러스 a 플러스 2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서로 수직 상태. 얘네 둘은 수직 상태다라는 거야. 혹시 기억나세요? 일반형일 때 수직 조건이 뭐였죠? 개수끼리 곱해서 더했더니 뭐 나오면 돼? 0. 그렇지. 그래서 1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2를 했더니 얘가 0 나오면 된다. 그럼 감사합니다. a제곱 플러스 2a인데 3a니까 얘가 0 되면 결론적으로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 a는 뭐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지. 근데 a가 0 되면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x는 이라고 시작하는 건 직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또 마지막에 또 힌트까지 주네. a는 음수라고. 땡큐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래. 얘들아, 우리 교점이라는 건 결국 이 두 직선이 수직이긴 한데 수직이야. 자, 이걸 1번 직선이라고 하고 얘 2번 직선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이 어디선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나 봐. 그러면 무조건 얘들아 교점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고 그 교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C, 2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C, 2는 1번 위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2번에도 있으니까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는 거야. 나 같으면 두 번째 식보다는 첫 번째 식이 낫겠지. 첫 번째 식에 C, 2를 넣으면 C 플러스 2a인데 우린 2a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거네. 그럼 C는 자동적으로 몇이다? 5.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 C. 자, 그럼 C 찾았고 A 찾았고 B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B. 그럼 얘도 몇 컴마 몇 지나야 돼? 5, 2 지나면 되겠네. 그럼 여기 5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B 값도 구해지겠지. 끝났네. 자, 다음 또 없어요? 6-3번까지는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40쪽 질문이요. 41쪽 없어요? 자기 거 다 하세요. 자, 그럼 없으면 4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42쪽 질문이요. 2번.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2쪽에 2번 보시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일 때,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대부고가 참 좋아하는 문제인데 2등분하는 문제. 자, 가볼게. a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대. 자, 선생님, 그럼 얘는 일단은 x절편, y절편을 좀 찾아보면 선생님, x절편부터 찾을게. 몇 컴마 0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4 컴마 0이 나와야 x절편이고 y절편은 x에다 0 넣으니까 0 컴마 마4 이렇게 두 점을 찾을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라냐면 이것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이니까 야,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첫 번째, 선생님, 얘는요 0, 마4를 지나요. 꼭. 그럼 0, 마4에 체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선생님,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4, 0이니까 전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라고 할게요. 혹시 힌트 줬어요? a 양수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힌트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왜요? 얘가 x절편인데 실질적으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 그럼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 놓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이니까 요렇게 된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삼각형이 누구에 의해서? y는 4x라는 직선에 의해서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y는 4x면 일단은 무조건 몇 컴마 몇은 꼭 지나요?
그렇지. 그럼 여길 딱 지나면서 정확하게 딱 가봤더니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무조건 이렇게 같아졌다라는 거야. 2등분 됐다라는 거지. 그럼 갑자기 얘들아, 여기서 혹시 기억나세요? 얘가 삼각형 요거 따로 여기다 그려볼게. 여기다 따로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싹 지나가면서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게 일단 직각삼각형은 확실하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하나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하나 뭐는 똑같이 나올 거야? 높이는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이 넓이가 2등분 되겠네. 그럼 여기랑 여기가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겠지. 즉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수학자 이름 하나 떠올려야지. 뭐지? 파푸스의 중선 정리 딱 떠올라야지. 아, 선생님 여기랑 여기랑 같고 한 점을 지나면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선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A 값을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시다시피요, 얘 점을 하나 이제 여기로 올게. 여기는 0,마사라고 적었고 여긴 마이너스 A분의 4,0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고은아, 요 점은 결국 요 점은 요 점과 X절편과 Y절편의 무슨 점이어야 돼? 그치, 중점 너가 한번 찾아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몇 컴마? 얘랑 얘 더하면 어차피 얘니까 2로 나누면 요거 컴마겠지? 그리고 요거랑 요거 더해서 2로 나누면 선생님 근데 중점 찾으면 뭐 달라집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중점이 누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y는 4x라는 직선을 지나가야겠지. 우리 수학에서 지난다는 뭐죠? 대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뭐 할 거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했어. 마이너스 2는 y에다 마이너스 2 넣고 x에다가 얘 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2나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이 없어질 거니까 a는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 4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다음 또 답은 4번이 되겠죠. 아닌가 우리? 넘어갈게.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요 42페이지요. 진짜로요? 자, 다음 43페이지 질문이요. 43페이지에 제가 알기로 11번까지만 제가 숙제를 냈어요. 또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로요? 자기 거 다 하셔야 돼요, 질문.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라고 하면요, 제목이 프린트가 25년도 이대부고 부교재 유사문제 풀어보기입니다. 요거 제가 알기로 그때 제가 설명회 때문에 아마 20번까지 영훈쌤이랑 같이 하고 가셨을 거고 21번부터 답을 불러드리면 되겠죠. 자, 21번부터 답 불러드릴 테니까 답 써놓으세요. 자, 21번에 1, 22번에 3번, 23번에 5번, 24번에 8, 25번에 최대값 14, 최소값 마이너스 4, 그리고 26번에 마이너스 4분의 29, 27번에 A는 2, B는 1, 28번에 5, 29번에 3, 30번에 5번, 31번에 5번, 32번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8, 33번에 4번, 34번에 5번, 35번에 100, 36번에 2번, 37번에 1번, 38번에 1번, 39번에 4번, 40번에, 이 40번은 답이 두 세트 나오셔야 돼요. A, E, B, 마이. 요거 아니면 A는 마사, B는 4. 답이 두 세트 나오셔야 돼요. 41번에 5번, 42번에 마이너스 6, 43번에 7, 44번에 마 6, 45번에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 한번 받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다 드렸죠? 이대부고 부교재 44번에 마이너스 6이요. 네, 마이너스요. 부교재 유사문제 풀이라고 돼 있는 프린트. 이거 없는 사람 빨리. 너 외웠어? 내가 아까 주지 않았어? 아, 나 씨. 아, 프린트를 왜 놓고 다니는 거야? 지금 수업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그럼 지금 너는 아예 못 받았었지? 못 받은 학생 줄 수밖에 없어. 지금 안 돼. 프린트 안 갖고 온 거는 너네들이 결국 손해를 봐야지. 자, 우리 예전에는 프린트 안 갖고 오면은 다 그날 다시 새 거 받아서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자, 21번부터 질문 받을게요. 21번부터 번호 랜덤으로 던지세요. 자기 질문 번호. 끝번까지 상관없습니다. 몇 번 질문? 없어요? 프린트 마무리하면 돼? 몇 번? 끝번까지 다 질문하셔도 돼요. 21번부터 45번까지. 30번? 자, 3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습관 다 버리세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거 갖다 넘어가 줄 줄 아는데 고등학교는 넘어가는 거 없어. 자, 30번 한번 가볼게.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래. 그럼 최소한 fx는 이렇게 생겼나 봐요. x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근데 얘를요,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눴으니까 우린 검산식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fx를 누구로 나눴냐면 x로 한번 묶어볼게. x 곱하기 x 빼기로 나눴더니 몫은 qx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늘 1차가 아닌 이상 2차 이상일 때는 항상 rx라고 두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라고 둬야겠죠. 왜? 최소한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차니까. 그럼 우리는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a, b. 그러니까 최소한 식도 2개가 나와야 되는데 0이랑 2를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미리 그냥 찾아놓고 가면 첫 번째, 써먹든 안 써먹든 f0은 최소한 없어지니까 b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 f2 값을 찾으면 2a 플러스 b라고 나오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끝났고, 문제에서 그 다음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 fx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fx에다 1을 넣었을 때랑 r에다가 1을 넣었을 때가 둘 다 0이에요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제 뭔가 하나의 실마리가 보여. 왜냐면 우리가 결국 얘가 rx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하면 1을 뭐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rx를 ax 플러스 b라고 둬도 되지만 1 넣었을 때 0 나온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야? x 빼기 1을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을 거야. 왜? 그래야지 1 넣었을 때 0 나오거든. 근데 최고차 한계수는 1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a라고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린 지금 얘를 rx라고 찾아놨다 이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래놓고 문제가 f2도 1이래. f2도 1이다. 선생님, f2요? f2는 얘잖아. 여기다 2 넣었을 때잖아. 근데 f2가 1이라는 건 얘가 다 사라질 거니까 나머지에다가 2를 넣었을 때가 1 나온다는 거니까 a가 그냥 바로 구해지네. 왜? f2라는 건 여기다 2 넣었을 텐데 얘가 다 사라지고, 여기도 2 넣으면 a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몇이다? 1이다. 그럼 이걸 다시 거꾸로 여기다 넣으면 최종적인 rx가 x-1이라고 찾아지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f3 값을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rx를 찾았어. 근데 아까 우리 찾았듯이 f0이 뭐였어? f0? b였지. 그래서 우리는 f0 넣으면 b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a도 찾았는데 우리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빠르니까 rx를 이렇게 찾았어. 그럼 자, 우리 fx식 다시 세워볼게.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누구 나왔다? x 빼기 1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얘들아, 우리 fx 몇 차식이라고 했지? 맨 첫 줄에 알려줬잖아. fx 3차식.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도 뭐라고 했지?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얘가 아까 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사실 요 qx도 추론이 가능하지. 어떻게? 여기 최고차 한계수가 3차이면서 1 나오려면 얘가 뭐 나오면 돼? x 이렇게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몫을 굳이 추론하자면 플러스 k 이렇게 둬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자, 고은아,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 지금 문제에서 f2는 1이다도 찾았고, 3차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눈 것도 찾았어. 나머지도.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3 값을 찾으려고 하면 누가 필요해? 누가 필요해?
F. F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K 값이 찾아져야 되지 않아? 이 K 값을 어떻게 찾냐는 거야. 애들이 나머지 정리 너무 어려워하잖아. 저거 어떻게 찾아? 저거 하나 안 써먹은 거 있잖아. F1은 0이다 안 써먹었잖아.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다 다시 F1을 넣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1 곱하기 마1 곱하기 여기다 1 넣으면 1 플러스 K이고 거기다 어차피 여기 1 넣으면 없어지잖아. 걔가 0 나와야겠네. 근데 우린 수학에서 어떤 수들을 곱했을 때 0 되려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근데 얘가 0 될 수는 없고 얘가 0 될 수는 없고 얘가 0 돼야 되니까 K는 자동적으로 뭐다?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fx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x 마이너스 2 그리고 K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x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네. 그럼 F3 넣으면 정답이 되겠지. 그럼 여기 넣어볼까요? F3은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3, 2, 여기다 넣으면 1 이렇게 될 거고 3 넣으면 더하기 2 그러면 6 더하기 2니까 답은 8 이렇게 나오나 봐.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32번. 자, 32번 한번 가볼게요. 자, 32번 보면 요것도 참 좋은 문제죠. 식이 좀 더럽게 나오는 거.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누구로 나눠 떨어졌대요? 얘로 나눠 떨어졌대. 그럼 얘들아 이런 것들은 조심할 게 뭐냐면 혹시 그 뒤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혹시 인수분해 되냐야. 고은아 돼? 어떻게? x? 그리고 x? 그렇지. 그랬을 때 몫이 qx래.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 떨어진대. 땡큐베리 감사. 0이네. 자, 그럼 일단 우린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fx는 몇 차식인지 몰라요. 왜? 얘가 3차면은 당연히 얘가 1차일 거고 얘가 4차면은 얘가 2차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fx가 몇 차식일 거야 라고 단언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조건을 줘요. 그런데 f 2x제곱 마이너스 3을 누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우리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몇 차지?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둘 거야. 자, 그럼 우린 일단 누가 꼴배기 싫어? 얘 꼴배기 싫어야 돼. 우린 수학에서 몫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그랬어. 얘가 꼴배기 싫으니까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x에다 뭐 넣어? 0이랑 2 넣어볼게. 자, x에다 0을 넣었어. f0은 0이 아니지. x에다 0 넣었으니까 0 빼기 3이니까 f 마이너스 3은 0, 0, b 깔끔하게 나오고 x에다 이번엔 2 넣어볼게. x에다 2 넣으면 f 8 빼기 3이니까 5가 나올 거고 여기다 2 넣으면 2a 플러스 b가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수학도 약속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되면 f 마3과 f5를 알려줘야 해. 그럼 f 마3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긴 여기다 한번 마3 넣어보자 이거야. 왜? 여기가 0 되니까. 마3을 넣어보면 f 마3 9 마9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마구니까 마이너스 18은 0이야. 그러면 f 마3은 몇이라고 쓸 수 있어? 18이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f5 구하고 싶으니까 5 넣으면 f5 마이너스 25 더하기 15 마이너스 10은 0이 되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그러면 위아래 더할 필요도 없지. b가 그냥 18이니까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나오겠네. 다 찾았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나머지. 그럼 결국 a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8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돼. 다음 또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36번 같은 거 굉장히 잘했으면 좋은 건데 또 없습니까 질문? 44번. 자, 44번 한번 가볼게요. 자, 44번 볼게. 이거 너네 학교 부교재야. 자, 44번 보면 일단 얘들아 우리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지? 두 글자. 그렇지. 치환할게.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이거야. 그럼 치환하면 y는 t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아마 신입생들은 아마 처음 듣는 말일 텐데 내가 항상 가르치는 명언이 하나 있지. 뭐지?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이거 말 안 했니? 했었지?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어야 돼. 선생님 무슨 범위요? 이걸 함부로요. 이거에 최소값 구하라고 했다고 얘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뭐 이것까진 좋다 이거야.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사 컴마 마이너스 16에서 찍힌다 이거지. 근데 문제가 생겨. 선생님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죠?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범위를 줬는데 범위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기정사실화는 뭐야? 모든 실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실수는 x값이 모든 실수야. 근데 우리는 지금 저 2차식을 뭐로 바꿨지? t로 치환했단 말이야. 얘를 t로 치환하면 여기엔 뭐에 관한 범위가 나와야 돼? t에 관한 범위가 나와야 돼. 근데 선생님 제가 t에 관한 범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너 뭐를 치환했어? 라고 하면 쟤를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물어볼게. 요 파란색 그래프는 제일 낮았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다 어때? 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파란색 식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우린 이 파란색 식을 뭐로 치환했지? t로 치환했으니까 사실상 t 값은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할게. 요 정도면 1등급 후반 컷 문제야. 그러니까 1등급 딱 걸러내기 좋아. 1, 2등급 아이를 딱 걸러내기 좋은 문제다. 왜? 범위를 전혀 안 줬어. x에 관한. 근데 너네들은 x에 관한 범위가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난 파란색 식을 t로 치환했으니까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그림이 어떻게 돼? 마사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긴 거야. 즉 이것보다 큰 쪽만 살려라. 그럼 이 살아남은 그래프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누구 넣었을 때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3 제곱 9 빼기 16 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아까 이 문제 A도 찾아야 돼. 그럼 얘는 B 값이야. 근데 애들 또 오해하죠. 선생님 t 값이 마이너스 1 때 이 마이너스 1이 A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선 A는 옆에 문자 뭐라고 써 있어? X는 이라고 돼 있어. 그 말 뜻은 t 값이 마이너스 1 때인데 t 값이라는 게 뭐였어? 얘였단 말이야. 즉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 될 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몇일 때? 1일 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바로 a 값이더라 라는 거지. 이거 딱 1등급 걸러내기 딱 좋다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는 거지.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없습니까? 빨리 자기 거 다 하세요. 이 정도밖에 질문 없으면 진짜 잘한 건데 특히 39번 같은 경우 이런 거 실수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지.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그럼 저 진도 나갑니다. 자, 그럼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진도가요. 직선의 위치 관계 저 질문 나간 데까지가 했어요. 44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44페이지. 자, 가볼게요. 일단은 얘들아, 우리 새로운 진도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 좀 할까? 우리 저번 시간에 2개 단원 배웠거든? 자, 첫 번째 평면좌표 배웠고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초반에 배웠어. 자, 일단은 평면좌표라고 하면 원래 수직선하고 x축, y축 그러면 평면좌표가 있는데 수직선이 됐든 평면좌표가 됐든 차이점은 수직선은 말 그대로 x좌표밖에 없는 거고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이 둘 다 있는 점 형태로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얘와 얘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디스턴스의 앞글자를 따와서 d라는 걸 많이 쓸 텐데 소문자 d는
B-A더라 라는 거야. 근데 제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마지막에 뭘 붙인다? 절대값을 붙인다라고 했고, 자, 평면좌표로 가면 결론적으로는 요게 A점이고 요게 B점이면 얘가 A, B고 얘가 C, D라고 하면 우리는 A, B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사실 저번 시간에 배운 평면좌표였고, 평면좌표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추가적으로 어려워하는 유형들만 한 번만 더 짚어주면, 첫 번째는 파푸스의 중선정리 있다는 거지.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결론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에 중점을 향해서 선을 그었을 때 요걸 M값이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A, B, C라고 하면 우리 파푸스의 중선정리 공식이 있었죠. 뭐였었죠? A, B 거리의 제곱 더하기 A, C 거리의 제곱은 2배의 AM 거리의 제곱 더하기 BM 거리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지민아, 우리 아시다시피 파푸스 중선정리하면 여기서 만약에 파생한다 라고 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다룬다 그랬지?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네 글자 있잖아. 뭐였지? 아니. 그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배우는 거고, 얘랑 똑같은 개념을 갖다 써서 문제 푸는 거 하나 있었잖아. 앞에가 무로 시작해. 그치, 무게중심이 있지. 왜냐면 무게중심이 탄생하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 그냥 대충 요쯤이 무게중심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 점에서 맞은편의 중점, 한 점에서 맞은편의 중점, 한 점에서 맞은편의 중점으로 선을 그었을 때 긋고 선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걔를 G라고 나타낸다 라고 했어. 그래서 무게중심은 어떻게 보면 요렇게 봐도 파푸스의 중선정리, 요쪽에서 쳐다봐도 파푸스의 중선정리, 이쪽으로 쳐다봐도 파푸스의 중선정리가 3번이나 통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그리고 만약에 찐으로 이 무게중심을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린 뭐 했었어? 바로 A점, B점, C점의 X좌표끼리 다 더해서 뭐로 나눠?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뭐로 나눴다? 3으로 나눈 것이 찐으로 무게중심 좌표다라는 거. 여기까지 배웠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하나 더 있지. 바로 내분점이 있었을 거야. 내분점. 근데 나는 내분점만 가르치진 않았고, 내분점 플러스 알파로 사실 외분점도 가르쳤어. 근데 너네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랬지? 외분점은 교육과정 외라고 했어. 근데 내가 알아두면 좋다고 했잖아. 어떤 애들은 내분점으로 풀 때 우린 외분점으로 풀면 남들보다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 혹시 내분점 공식 기억하나? A가 A, B고 B점이 만약에 C, D가 나왔어. 자, 내분점 좀 구해줘 라고 했어. 그럼 내분점 공식인데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 좀 하자라는 거지. 그럼 내분점 공식은 M 플러스 N분의 대각선끼리 곱한 거니까 MC 더하기 AN, M 플러스 N분의 대각선끼리 곱한 거 DM 더하기 BN이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다만 외분점이라고 하면 요 가운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것을 뭐로 바꾸면 된다? 다 마이너스로 바꾸면 외분점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굳이 교육과정 외인 외분점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거라 그랬지. A, B, C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A와 C를 M 대 N으로 내분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B점이 나올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선 여러분들을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낸다? 요걸 M 대 N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M 대 N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저 이거 그냥 외분점으로 풀게요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N 값이면 여기가 M 값에서 N 값을 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B점은 A점과 C점을
n-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서 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린 이거 찾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이 내분점을 이용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n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공식 써도 상관은 없다 라고 했던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제가 저 파푸스의 중선 정리랑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자 그랬지. 바로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각의 이등분선. 바로 뭐냐? 요 A 각을 정확하게 2등분하는 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M값이라고 하면 A, B, C라고 했어. 혹시 기억나, 고은아? 이거 비례식이 뭐였지, 고은아? A, B 대 A, C는 BM 대, 그렇지, CM이다 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 어피치 대가리, 하트 모양 거꾸로 그랬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라고 해서 찾았던 게 바로 각이등분선이었다. 근데 이 각이등분선은 이 길이를 찾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랬어. 이 길이를 찾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M 좌표를 찾는 게 각이등분선의 목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제가 이 길이들을 구해서 이 M값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는 사실상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좌표를 구할 건데, 요 길이가 M값이 나오고 요 길이가 N값이 나오면 요 M값의 좌표는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다? B와 C를 바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바로 M 좌표가 나온다라고 하자는 게 각이등분선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44쪽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44쪽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 우리 이대부고, 여기 다 이대부고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대부고를 다 가르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대부고를 우리만 담당한다는 게 아니라 우린 이대부고에서 학생을 걸러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저희가 걸러내요. 왜냐면은 학원비 비싼데 와서 탱자탱자 놀다가 딴짓하다가 뭐 숙제도 안 해오고 뭐 그런 학생을 굳이 우리가 가르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리는 한 7, 80명은 어차피 똑같이 데리고 있을 거니까. 자, 44쪽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건 수학자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평면좌표에서 공부했지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알아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제곱 더하기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점이랑 이 직선까지 거리예요. 요거. 선생님,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좀 참신한 방법이 있다 이거야. 선생님, 결국엔 직선이라는 게 점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저는 이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안 될까요? 근데 문제가 생겨. 우리가 이런 거지.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너 여기서부터 집까지 얼마나 걸려? 키로수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그 꼬불꼬불꼬불 길을 다 측정해서 저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뭐라고 해요? 한 여기서요, 한 2km 떨어져 있어요. 라고 말하잖아. 그럼 그 2km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한 대답이야? 학원에서 집까지 일직선으로 그으면, 예를 들면 꼬불꼬불한 길도 그냥 일자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km 정도 돼요 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요, 저는 우회전해서 좌회전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서 집 가니까요 이게 한 몇 킬로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좀 구해줘 라고 하면 암묵적으로 이 뒤에 뭐가 항상 붙어 있냐면 네 글자가 붙어 있어. 바로 뭐냐? 최단 거리. 이런 거지. 너 여기서 집까지 얼마나 걸려? 제일 빨리 가면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라는 게 우리끼리 서로 암묵적인 약속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 빨간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결국엔 선생님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되니까 이 위에 한 점 잡아서 거리 구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이게 되긴 되지만 얘가 제일 짧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니까 너 마음대로 직선이 있는 한 점을 잡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제일 짧으려면 항상 수직 상태로 만나는 요 점까지 거리가 가장 짧을 거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학생이 그래. 그럼 선생님, 저는 요 점을 구할 수 있나요? 라는 거야. 자, 저 점을 못 구하는 건 아닌데 이 점을 구해서 그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 공식을 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야, 우리 그럼 애들한테 공식을 만들어 주자. 뭐? 직선부터 한 점까지 이 거리가 가장 짧을 때 이 거리를 똑같이 디스턴스의 D자를 따와서 D라고 하고, 이거 공식을 만들어주면 얘네들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수학자들이 만든 공식을 써드릴게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 점이 P, Q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직선부터 이 점까지 거리 좀 구해주세요 하면 수학자들이 만든 공식이 디스턴스는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의 합 분의 절대값, 이 직선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고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마음대로 써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의심이 드는 게, 선생님, 그러면 모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무조건 수직 상태입니까? 라는 거야. 네, 아까도 말했지만 최단 거리가 되면 수직 상태이고, 선생님, 왜 여기에 절대값을 왜 붙입니까? 라고 하면 거리에 뭐가 없어요? 음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음수가 나오더라도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44쪽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갑자기 와. 선생님, 그럼 저는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제 이 공식을 갖다 때려 박으면 되니까 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선생님. 뭐? 만약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평행한 선 두 선을 준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대학을 나왔잖아. 이과대학. 우리 아시다시피 이과는 대학 가면 1학년 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이과생들은 전국 대학 다 공통입니다. 이과대학은 무조건 대학교 1학년 때 칼큘러스라는 수학을 배우셔야 돼요.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대학 수학을 줄여서 대수학. 칼큘러스를 이과생들은 다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어요. 왜? 대학생들이니까. 근데 고등학생 때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럼 선생님, 저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안 쓰고 어떻게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가장 짧을 때를 구합니까? 라는 거야.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요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이 방법으로 가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이거지. 뭐? 아무 점이 없어요. 얘는 점 하나라도 줬으니까 직선하고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썼는데, 얘는 어떠한 점도 안 주고 직선 꼴랑 띵띵 두 개 줘놓고 거리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풀면 돼. 바로 뭐냐?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 위에 있는 이쁜 점을 하나 잡아. 얘를. 그 다음에 그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가 이 거리와 같다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럼 요 점은 진짜 제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니네 마음대로 잡아도 돼. 근데 그럼 이 점을 1000,1억이라고 잡아도 돼요? 되긴 하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계산할 자신 있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 점을 잡을 때 되도록이면, 선생님 문제를 너네들보다 많이 풀어봤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봤더니 이 점은 되도록이면 X절편 또는 Y절편을 잡는 게 정신건강에 좋더라 라는 거야. 왜?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여기다 대입할 때 하나가 사라질 거거든. 왜? 절편들은 무조건 X든 Y든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그럼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전 0,0 잡고 싶은데요. 그럼 사실 제일 베스트지. 근데 0,0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의 x절편 또는 y절편을 잡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한번 예시 들어볼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랑 4, 숫자 작은 걸로 할게. 1,2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디스턴스는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1,2 넣으면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가 나와요. 그럼 얘는 결국 루트 5분의 5니까 답은 루트 5라고 거리를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 예시 들어드릴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떠올라야 돼.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어디랑 어디가 같다 그랬지? 기울기가 같죠? 근데 기울기가 표준형 말고 일반형에서는 어디랑 어디가 같다 그랬지? 그치, A랑 B가 같아야 돼. 따라서 두 직선이 하나는 4x 플러스 5y 플러스 좀 숫자 이쁜 걸로 할게. 16, 9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랑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좀 더 숫자 이쁜 걸로 할까? 얘 4로 하자. 요렇게 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해달래. 선생님 얘네 둘이 평행한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 근데 얘들아 난 인간적으로 이건 질문이 웃긴 게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무조건 답이 몇이야? 0이야. 만나니까 그럼 거리가 없는 거잖아. 그럼 0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두 직선이 평행할 거야. 평행하면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치는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럼 거리 구할게. 대학생이 아니야 우린. 난 너네들보다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걸 바로 난 공식 써서 말하겠지만 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x절편 또는 y절편이 이쁜 직선을 하나 고르는 거야. 야, 요거 x절편, y절편 어때? 더럽지? 분수가 나오거든. 근데 요거 좀 이쁜 거 하나 있지 않아? x절편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0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직선 위에 x절편 마이너스 1,0을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얘와 얘까지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디스턴스. 그럼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16 더하기 9 분의 절대값 마 1,0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얘는 정답은 5분의 3이요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쉽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그냥 무조건 무조건 얘 사용할 거야. 얘를 사용할 건데 두 직선이 나오면 한 직선의 절편을 하나 찾아서 똑같이 1번 공식으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끝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개념은. 45쪽에 한번 가볼게요. 요 앞에 요 마이쮸 있으니까 마이쮸 갖다 드세요. 졸린 사람은.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자, 1-1번 가볼게. 45쪽에 1-1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1이랑 누구? 3x 플러스 ay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거야. 근데 얘 사이 거리 디스턴스가 루트 10 나왔대. 자, 우리 거리 한번 써볼게요. 자, 거리는 이건 어떻게 나왔을까? 라고 보니까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그럼 9 더하기 a 제곱이고 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1 넣자 이거야. 그럼 9, 11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거야. 저 a 값 찾아달래. 자, 갈게. 사실 뭐 암산하면 그냥 바로 답 나오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지. 대각선끼리 곱하고,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루트 10 곱하기 루트 9 플러스 a 제곱은 절대값 11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가? 근데 얘들아, 우리 그래도 난 너네들이 나중에는 우리 2월 말에 우리 2월 14일 화요일 날 반배치고사 봅니다. 내신 대비. 그때 반 4개로 나눠질 거예요. M, F, S, T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때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을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F반 아니면 S반 정도 스타트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 자, 갈게.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서 수학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볼까? 야,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 그냥 진짜 인간적으로. 여기는 루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긴 루트가 있죠. 이쪽은 루트가 있는데 는 같다래. 이쪽은 루트가 없어. 그 말은 얘네들은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루트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안에가 무슨 수가 나와야 돼? 같은 수가 나와야 돼.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 말 뜻은 여기가 루트 10이면 이 안에도 뭐면 돼? 10이면 되겠네. 그럼 a제곱이 결국 뭐면 돼? 1이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a제곱이 1이니까 결국엔 여기서 a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근데 1 넣으면 오케이, 여긴 루트 10 나왔다 칠게. 그럼 요건 계산하면 10이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도 1이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12가 나오잖아. 그럼 결국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1이야. 요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 번만 풀려볼게. 1-3번 시작. 1-3번.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테스트하고 싶었던 방법이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2-3번 보면, 1-3번 보면 K 값에 관계없이야. 선생님 이거 되게 많이 듣던 건데요? K 값에 관계없이면 우리 뭐 했었지? K로 묶어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먼저 K로 싹 다 묶어볼게. 근데 K 가진 것만 묶으셔야 돼요. K 가진 것만 묶어보면, 자, 전개하면 2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 K 없는 거 묶어볼게. 4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은 0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K 값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0이 되려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2x 마이너스 y는 4가 될 수밖에 없고. 4x 어디? 플러스 3. 플러스 3y야?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8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의 식에다가 다 같이 2배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럼 4x 마이너스 2y는 8이 될 거고, 위에서 아래 거 빼보자 이거야. 그러면 5와 2는 10. 따라서 y는 2가 나오겠네. y가 2면 x는 자동적으로 3이 되겠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바로 k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그 P점의 좌표가 바로 3,2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P점 오케이. 근데 이게 난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3x 플러스 2y는 0이라는 직선까지 디스턴스, 거리 좀 구해줘 라는 거지. 그럼 거리 구해볼까요? d는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9 더하기 4니까 14분의 9 더하기 4니까 13분의 3,2 넣으면 또 9 더하기 4니까 13 나오니까 유리화 시키면 루트 13.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 거리는 뭐 끝난 거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아니다. 바로 쉬는 시간 줄게.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